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1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어젯밤에 미 3월 PPI도 발표가 됐습니다. CPI에 이어서 PPI도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는데 물론 시장에서는 관세가 적용된 이후인 4월 지표를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분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지표들을 다음 주 우리 시장이 어떻게 소화를 해 나갈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우리 시장은 트럼프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시장입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게 될지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방송 중에 공개 방송에 대한 기회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 또한 놓치지 마시고 필요한 전략들 꼼꼼하게 담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머니왕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머니왕 1부 2분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위원님 목소리부터가 너무 힘차신데 네. 사실 시장은 롤러코스터 장세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물론 금요일장도 방향성이 좀 엇갈렸고 시장에서 정답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우선 시황 전략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위원님? 그럴까요? 뭐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 이제 그게 지난 과거였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시장은 좀 안정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이 주식 시장에서 성공 투자하는 비법은 뭐냐. 네, 거기에 대해서 늘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건 아직도 뭐 저도 과학적으로 몰라요. 근데 분명히 하나 있답니다.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좀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르고 아까 우리 혜연이님 말씀대로 트럼프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말 그대로 코아바디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나고 보면 그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시장에서 항상 먼저 우리한테 매수 또는 매도 신호를 알려주는 지표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기술적 지표예요. 그래서 뉴스에 앞서서 기술적 지표는 우리한테 자꾸 매수해라, 매도해라 신호를 알려줘요. 다만 뉴스는요, 꼭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뉴스 추정하는 것보다는 길목을 지키는 매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제가 시황전략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밥방송에서 이제 출연해서 어떤 말씀 드리냐면 시황전략에서 그때가 수요일까지만 해도 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물론 월요일 아침에도 이번 주 초에 흔들리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트럼프 뭐 관세 때문에 그 이제 조락펴락하면서 흔들림이 있죠. 저는 어떤 말씀 드리냐면 저점 기회를 보시고 오히려 주식 비중을 늘릴 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잘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소위 말해서 밤방송도 제가 오직하면 PD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앵커하고 같이 티카타카 얘기를 하는데 저 커피 사장님 가실래요? 그랬더니 기분 안 좋은데 왜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러더라고 PD가. 왜? 장이 내렸으니까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식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가 아니라 기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웃으면서 그날 그때 수요일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분이 이해하지만 아마 유일하게 저만 매수를 제 주식 비중을 확대를 하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게 뭐냐면 그게 다 알려줘 우리한테 신호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성공 투자하려면 좀 대중과 멀어지면서 뉴스에 멀어져서 한번 선점해보자. 그러면 시장 한번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떤 무슨 뭐 신기가 있고 무당처럼 뭐 잘 맞춰서요
아니에요. 주식은요, 토인비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것처럼 항상 되풀이되는 사이클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큘레이션을 하는데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께 이 차트를 그려드렸어요. 지수가 그때 이제 12월 5일 날, 잘 보세요. 이것은요, 시장만 뿐만 아니고 종목을 보시느라 시장만 똑같다는 거예요. 성공 투자를 하려면은. 이때가 바로 탄핵 정국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진짜 아마 유일했을 거예요. 그것도 잊지 않아요. 수요일 밤에 했어요. 이때도 제가 이건 지금 우리한테 기회다. 근데 이때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신문에, 최근도 마찬가지죠. 경제신문이 됐던 일간신문이 됐던 이미 주가가 내렸으니까 헤드라인을 장식한 게 앞이 캄캄하다. 이 탄핵 정국, 그때 계엄정국이죠. 앞이 안 보인다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봤어요. 왜 그러냐? 봐봐요. 정치적인 이슈,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정학적인 이슈, 그러니까 폴리티컬 또는 컨트리 리스크, 그런 것들은 단기간에 그친다고요. 그러면서 이때는 매수 기회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주가는 항상 그랜저 검정에서 선행해서 움직여요. 이게 바로 1, 2, 3 버튼을 만들었어요. 노란색에서는 시장을 지배하는 게 거의 비관의 일색이에요. 이때가 저점 매수하신 분들이 바로 성공 투자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때 또 한 번 우리 개인 투자들이 이제 그때도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밤밤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2670포인트 오르니까 3000포인트를 외쳐댔어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경계모드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분위기 좋은데, 똑같은 얘기죠. 분위기 나쁜데 상승한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분위기 좋은데 저는 경계모드라니까 왜 찬물 깨었냐. 완전 스튜디오 분위기가 그거 있다는 게 진짜네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때 경계모드였죠. 잘 보세요. 그러면서 이거 하락이에요. 이 빨간색에서는요, 저는 항상 저점을 노리시라고 하잖아요.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다 아시죠? 뭐 탄소 포집 어쩌고저쩌고 뭐 오른 거 아무리 여러분들 회자 돼봤자 지금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종목들? 이따 뭐 말씀드리겠지만, 뭐 그런 것들, 뭐 이렇게 에어리언 같은 것도 저는 그때 목요일 날 저스트 인 타임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려서 공개방송에서 상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맥집을 잡는지 시장을 보시는 눈에 똑같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꾸 공부하세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가만 보세요. 이때 환호성을 울릴 때 전 경계했어요. 예, 그러니까 또 내리죠. 그 다음에 이게 소위 속임수 반등이에요. 엘리어트 파동에서 하락 ABC 파동. 우리 해외는 하락 엘리어트 파동 혹시 아세요? 그렇군요. 네. 좀 공부하세요. 네. 그래서 하락 C파동을 가파르게 가져오죠. 이게 소위 말해서 조정의 클라이막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시장이 안 좋은 얘기만 계속 안 나왔다고요. 나왔다고요. 이게 뭐예요? 수요일 날 이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제작자한테 왜 그런 얘기 하냐고, 분위기 맞추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갭 상승했죠. 이때가 바로 주식 비중 확대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되냐? 다음 주는 보세요. 외바다에서 지수가 6.4% 올랐어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 나와서 10% 올랐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거 높았을 때 매수하신 분들 음봉 맞았잖아요. 항상 그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때 차트가. 그러면은 지금장은 어떠냐?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것도 저는 뭐 그냥 급락은 안 나올 텐데 여기서 큰 추격은 의미가 없어요. 많이 오른 종목들 특히나. 하여튼 뭐냐면은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들 개인 투자들을 자기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간다 하더라도 내가 들어간 순간부터 손실이 발생하면 좀 기분이 안 좋은 건 다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저스트 인 타임을 노리는 거고,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리냐. 이 갭 하락은 꼭 외웁니다. 기가 막히게 외웠죠.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시장은 이제 됐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 2023년 11월 달에 형성됐던 이게 대쌍바닥이에요. 이제 시장은 됐어요. 늘 여기서 관세가 어쩌니, 또 PCA가 어쩌니, CPI 어쩌니, 파월이 어쩌니 늘 나오죠. 그런 것도 이미 주가에 항상 선행해서 움직여서 반영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어떤 지표라든가 그런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하나로 집적돼서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바로 기술적 지표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개인투자자는 안타깝게도 늘 뉴스 쫓아다니면서 매매하시죠. 또는 뉴스랑 대표적인 게 또 그런 게 있어요. 대선 테마들 아슬아슬 위험스럽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때로는 오르기도 하지만 잘못되면 크게 낭패를 보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항상 좀 선점하는 게 좋고,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밑구리를 살짝 커버하는 그런 순그레이도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코스닥도 똑같이 대쌍바닥이에요. 자, 하락 ABC를 배우세요. 가파르게 우리 씨름에서 있잖아요. 딱 이렇게 한번 들었다가 들배지게 내치는 구간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완전 이제 또 다운으로 떨어졌으면, 아니 씨름판에서 지하실로 더 떨어질까요? 딱 거기서 먼저 반등이 나오잖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시면 성투자가 끝이다. 하나만 더 팁을 봐요. 이게 나스닥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나스닥도 하락 10% 동안 완성했죠. 그러니까 무슨 관세 얘기는 다 그 주가에 완성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두 번의 갭 하락을 가져왔어요. 한 번에 외워버렸어요. 이게 뭐 또 트럼프가 90일간 유예한다. 그 다음에 뉴스 나오죠. 이미 차트는요, 여기서 항상 보게 되면 우리 개인적으로 이거 한번 차트 보세요. 이럴 때 좋아하세요. 많이 오르는 거 솟구치는 차트 좋아하시는데, 이게 이제 반대거든요. 이때는 색깔을 바꾸면은 캔들 색깔을 바꾸셔야 돼요. 이때는 우리가 손해나기 쉽고 남들이 안 볼 때 이렇게 매매해야 된다. 역시 시황전략 괜찮을 거예요. 또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시장 내리니까 아이고 또 하루 만에 미국 시장 내리네. 늘 뉴스는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뉴스는 그 다음에 내린 걸 가지고 기자들이 복귀하는 거예요. 원인 분석하는 거라고요.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에서 여러분 성취하죠. 미래에 대해서 포커스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바로 기술적 지표가 말해준다. 저는 어제 어떤 말씀 드리냐? 예? 어제 방송에서 미국 시장 양봉 자리네요. 양봉 나왔죠. 이게 바로 황금 100점 전략이다. 항상 앞서가는 그런 전략 수립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면 수익 잘 나실 겁니다. 네, 시장에서는 역시나 미래지향적인 전략들을 챙겨가는 게 수익을 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기분 안 좋은 분들 계셨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난 한 주만 보더라도 뭐 매도 사이드카 발동했다, 매수 사이드카 발동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장 속에서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지난주 우리 방송국 기둥을 세우셨다라는 소문을 제가 좀 들었어요. 이런 소문이 왜 낼 수 있었는지,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뉴스 따라하지 않고요. 실효성 테마, 그 아슬아슬한 정치 테마 안 하고요. 내용 있는 종목들을 황금 100점 저점이 하면서 신기하게 상한가 뽑고 그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정치 테마주를 안 했어도 그렇게 크게 또. 안 해도. 저는요, 그때 수요일날도 방송에서 정치 테마가 앞으로 어떤 반응을 할까? 저는요, 30년 넘게 했어도 난 그런 종목 겁나서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주식을 투기로 하느냐, 제대로 해서 계좌 수익을 늘리느냐, 그건 다 상해. 저 좋고, 어떤 게 옳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께 선호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저희 경험상, 저는 정통파니까요, 경영학 전공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게 수익도 주는 것 같지만, 잘못하다가 낭패 보는 게 대표적인 게 어떤 시류성 테마, 특히 정치에서도 정치 관련보다는 어떤 인맥 관련. 그 논리적 성립이 안 되잖아요. 자요. 지금 대선 후보가 뭐 수십 명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누가 될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논리 생각하거든요. 누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뭐 쌍팔년도 아니고 그렇게 수혜를 받을까, 그 기업이? 예, 그건 저는 항상 의심이 가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난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때 뭐 대선 출마한다 안 한다 할 때 보성파워테일은 그 종목을 한번 보세요. 그 사촌동생에 사회이사 갔다가 그것이 19,000원인가? 그렇게 했던 것이 14,950원인가? 얼마까지 빠졌는지요. 항상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 테마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이 진짜 매매할처럼 그런 것도 해도 되는데, 제가 오늘 토요일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항상 좌불안석이고, 이게 생물과 같은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인데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을, 예, 거기에서 의존하지 않고도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오늘 한번 살펴 볼게요. 첫 번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전자 때문에 그때 갭 하락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때가 오히려 또 기회일 수가 있죠. 항상 갭 하락은. 그리고 최근에 오늘 이번 주만 포착한 것도 보게 되면 이게 역전대 망치의 도지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안전하게 가잖아요. 14%.
그렇죠? 두 번째, 이따 또 기가 막힌 종목이 이따 또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ABL 바이오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ABL 바이오. 요것도 있잖아요. 바로 이게 황금 맥점이에요. 양양음.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급등이 일어났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 양양음 패턴 우리 해외커드 아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댓글에도 이미 밤양갱이라고 올라와요. 올라와요? 네. 우리 머니투데이 치자분들 이제는 저는 글쎄요. 저는 제 기준입니다. 높아시면서 말씀드려요. 제가 참 눈물 젖은 빵을 먹고 그래도 여러분께 이렇게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던 비법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 ABL 바이오 공부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SMCG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밤양갱 또 나오죠.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맛 하나 드릴게. 주가가 내리면요. 밤방송이나 낮방송에서 오늘의 인싸, 오늘의 특징도 안 나와요. 맞죠? 안 나와요.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황금 맥점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잡으면 신기할 정도로 빨리 올라가요. 이게 아마 특화된 그런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신고 선생님,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것처럼. 이게 좀 저희가 했어도 신기해. 이때부터 이날 매수가 들어가죠. 이거 급등이 나왔습니다. 49% 어제도 뭐 16% 급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삼지엔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뭐 출산 뭐 대책 그것도 포함되는 건데 이게 뭐더라? 이 쿠키라 뭐가 있죠? 하여튼 뭐 애들 한 거 중국에서 유행했던 그런 것도 있어요. 뭐죠 이게? 기억나세요? 뭐 있습니다. SMG 엔터. 네, 그냥 저도 오래돼서 그때 이거 왜냐면 제가 수익이 잘 났던 종목이고 어찌됐든 이것도 또 한 번 나오네요. 이평수 밑집에서 밤양갱. 그래서 슈팅이 나오면서 목요일 날 21% 상승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려면 실리콘2가 있습니다. 실리콘2는 양음 패턴이에요. 자, 이평수 밀집이죠. 그러면서 16%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더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회사인데 내용은 회사 괜찮아요. 이익도 상당히 좋고 그런데 이것은 바로 포화형 음선이라는 거예요. 장대 양봉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저점에서 많이 올랐더니 힘이 엄청 드는 거예요. 그 전에 포착한 게 음선 5개짜리거든요. 황금 맥점 전략 넘버 9. 그러면서 이때도 VM 13% 올랐고 여기서 음선에서 또 한 15% 상승이 일어났어요. 어제도 황금 맥점에 포착됐어요. 양음. 그러면서 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좀 짭짤하게 수익도 했는데 좀 시간에까지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나더라. 역시 가만 보세요. 이때 뉴스, 음선에서는 뉴스 안 나와요. 거의가 그렇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급락하면서 장대 음목을 맞는다든가 그럴 때는 뭐 오늘 뭐 이슈 종목에서 나오죠. 이렇게 뉴스 안 나오면서 좀 잘 잡아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TL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그 CXL에서 탑픽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보세요. 밤양갱 하면서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어제도 이제 공략했습니다만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있습니다. 예, 어제 상한가 뽑았어요. 이게 바로 뭘까요? 많이 하락한 거에서 역전된 망치의 음봉 또는 양봉 상관없어요. 이걸 노려라. 그러면서 어제 또 상한가 갔고 한 15% 올랐네요. 그 다음에 또 CMS가 있습니다. CMS 같은 경우도 뭐 이 종목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머니투데이 예청분들은 크게 수익냈던 종목. 이것도 역시 음봉 5개 다음에 노란색에서 과매도권에서 영망치 도지를 잡으니까 14%가 올랐다. 이런 것들이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저는 시장에서 지금 뭐 정치 테마주가 아니면 이렇게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위험한 매매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점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을 또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불안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큰 상승을 욕심을 내볼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배워봐야겠죠. 위원님,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모드로 저희가 딱 준비를 다 했거든요. 네. 어떤 내용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좀 표정이 괜찮죠? 네. 네. 이제 전문가로서 이런 게 있어요. 진짜 고독하지만 남들이 안 볼 때 남들에게 반대 의견을 가지면서 시황 전략 맞았을 때 시야감을 느낍니다. 사실 제가 목요일 아침 방송 딱 이제 출연했는데 제작진에서 굉장히 저를 인정해 줬거든. 사실. 예. 근데 그럴 때 그렇게 많이 내렸을 때 누구도 적극 매수 주식 비중을 늘려야 했다라고 말하면서 거의 저도 못 들었거든요. 맞죠? 못하죠. 예, 그래서 저는 좀 기분도 좋고요. 더더욱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시는 거 다 보셨죠? 근데 구체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이번 주 너무 좋았어요. 뭐 여러분들 참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뭐 찍날이라는 말 있잖아요. 찍으면 날아간다. 아니면 찍으면 상한가. 지금부터 공부하실까요? 정말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이제 오른 다음에 야 이것은 뭐 어떤 테마다 오른 다음에 시장에서 이슈가 돼서 나와요. 그러나 황금 맥점 전략은 그 뉴스 남들이 알았을 때보다 더 먼저 여러분께 매수 시그널을 보내서 포착돼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하는 바람은 진짜 성공하는 투자할 겁니다. 근데 이거 마음대로 안 되죠. 이 바닥에서 저 30년 넘게 있지만 보통 95% 분들이 소위 말해서 원금 손실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 예,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살펴드릴게요. 황금 맥점 전략이란 장 한번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저점에 잡는데도 급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급등이. 예?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잘 잡아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저도 한때는 주식 투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근데 그것은요, 어쩌면 더 빨리 갈 수도 있죠. 근데 말에서 낙마하면 크게 다치는 거거든요. 그게 뭘까, 주식에서는? 이거예요, 이거. 거기다가 또 내용도 없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과거 SG 사태, 그러면 다 아시죠? 그런 것들 다, 소위 말해서 수급으로 올라간 거, 지금 소위 말해서 정치 태바주들이 거의 그 수급으로 거리를 가지고 그러면서 선수들끼리 하는 것들은 그죠? 근데 급등주 추격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주식 투자의 제일 덕목은 뭐라고요? 워렌 버핏 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잃지 않는 거예요. 제2 덕목은 뭐라고 그랬죠? 제일 덕목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개인투자들은 왜 이렇게 그래서 선수도 아니면서 자기가 마치 선수인 양 우리 혜연님 또 무서우시네. 가슴이 좀 찔리시죠? 네. 우리 혜연님 뿐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이게 다 올라가니까 잘못하면 크게 다치고 먹어도 조그맣게 못 먹는 거예요. 솔직히 해서. 근데 저점 잡아도 이게 좀 특징되는 게 뭐냐면 빠르면 당일, 늦어도 3일 내에 거의 그 승부가 나요. 5일 내에. 가장 길어도. 그래서 이번 주에 행복했던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보시면은 이거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게 되면 뉴스 소문에 앞서서 이게 이게 신기한 거예요. 93% 적중률입니다. 여러분 수익을 잘 내시려면요. 어떤 종목 내가 몇 프로 이렇게 수익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내가 들어가는 종목마다 자신감 있게 매매하려면 적중률이 좋아야 돼요. 적중률 곱하기 수익률 곱하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상한가 몇 개 그런 거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저희는요 대부분 개인투자들 뭐 투자가 다양하겠지만 셔시주 매매에서 말씀드릴게요. 많으면 좀 적으면 1,000만 원에서 몇 천만 원 매덕 되실 겁니다. 거기에서 종목 나래배 세워놓고 그게 다이소라고 그랬나요? 다이소쇼를 해봤자 수익 안 나요. 겉모양 수익이라고요. 그러면은 딱 이게 뭐냐면 압축해서 딱 하루에 저희 실전은 하루에 2종목씩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적중률이 93%였다. 적중률이 높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뭐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이 났다. 그러면 오늘은 10가지 황금 맥점 전략 중에서 2가지를 공부하시겠습니다. 5일선 아래 쌍둥이 패턴을 노려라. 그 5일선 위에 급등한 거 되게 좋아하시죠? 이때 뉴스 나오고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못 사면 난 바보 같아. 에라 모르겠다 따라가자. 이게 딱
대부분 결제를 하는 매매란 말이에요. 근데 황금 맥주는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5일선 아래에서 도지 캔들이에요. 이걸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이런 차트를 보세요. 30분 차트를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조주의 단계라 해서 이게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횡보하는 거예요. 이때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까요? 승질 급한 분들 매도시키게 만들어요. 승질 급한 분들. 그래서 요것들 다 이제 수급식 선수들은 거기서 주가 슈팅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실전 매매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달에 78% 상승한 거예요. 저는 잘 봤습니다. 뭐 차트를 보여주시면 한미반도체. 자, 바로 이거거든요. 저는 그때 봤습니다. 여기서 80% 오른 종목들을 여기서 막 또 환호성을 날리십니다. 이거 반토막 났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저는 실전에서 얘기해요. 저는 인기 영합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 잘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막 인스피레이션 막 바람 잡고 그러면은 좋아하실 줄 알겠지만 저는 고독하지만 이게 바로 황금맥주 절 사운드의 패턴이에요. 이때 급등 나오죠? 신기하죠? 근데 이때 뉴스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종목 한번 보실까요? 전진건설 로봇이에요. 제가 이것도 무방 때 다 예고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한미반도체를 보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온 장대양봉 위에서 꼭지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 같은 그 패턴 한번 공부하시자. 저 무방 다 예고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전진건설 로봇이에요. 다 아시죠? 이 종목은 완전 작년에 빅히트했다는 거. 최고 대장주였잖아요. 저 혼자 외롭게 얘가 추천했던 그 다음에 뭐 LA 산불 나오면서 오른 다음에 많이들 방송 타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땠죠, 주가는? 참 청개구리 같죠? 신기하죠? 그런 거예요. 항상 오르면은 뉴스 그때 나왔을 때는 그때부터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만 강조, 쌍대표도 마저에 틀려요. 5일선 아래. 신기하죠? 근데 이때 뉴스 안 나온다고요. 이제 황금맥점 전략 넘버6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넘버6가 됐던 뭐가 됐던 중요치 않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진짜 우리의 상위 5%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밤양갱 패턴. 자, 상승되면 눌리면서 이평선 밀집을 더 좋아요. 이평선 밀집을 노려라. 그 다음부터는 윗바에 됐던 아랫바에 됐던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데 바로 이때가 양양음이죠. 이때 뉴스 안 나오죠. 상한가 뽑으면서 가파른 상승 흐름이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때 뉴스 안 날 때 저희 같은 매매 기준은 장 시작 전에 우리는 이거 딱딱 종목을 셀렉팅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상한가 뽑으면 이게 이때 봤으면 제대로 보면 찐 상한가 아닌가요? 25% 올랐을 때, 20% 올랐을 때 사가지고 상한가 해봤자 그 다음날 내리기도 쉽고 5% 먹는 그걸 매매하고 10% 먹는 걸 매매하고 여기서 제대로 먹는 그걸 매매하고 어떤 차이가 나냐 이거죠. 저 어제 배웠어요. 우리 가족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이게말로 황금 맥주면 찐 상한가다. 그래서 저도 오늘 거 써먹으려고 그래요. 찐 상한가다. 자, 그럼 모티브 링크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 보시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양양음 패턴이에요. 그럼 이날 매수가 들어가죠? 자, 황금 맥주 전략은 당일에서 5일에 거의 승부 난다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 급등이 나오고 또 한 번 계속 황금 맥주 전략이 정말 기가 막히게 뭔지 아세요? 이따 제가 보면 전진건설 로봇,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옹크리 테라피틱스, 그다음 옹크크로스 다 대박 종목은요. 저쯤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잡혀요. 그때 뉴스 안 나올 때요. 그리고 또 양음 패턴 나오죠? 여기서 강한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거 저희가 황금 맥주에서 포착돼가지고 한 40~50% 오르니까 그다음부터 또 여기저기서 이제 또 방송 타더라고요. 그럼 뭐 다 그건 왜냐면 기준이 틀리니까 상관없습니다. 항공우주가 있습니다. 요것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양양음 패턴. 그러면서 이때 매수가 되고 계단식 상승 파동이 오르죠. 예,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공부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뉴스맥스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간혹 미국 주식도 이제 하는데 뉴스맥스는 이게 뭐 트럼프 그 관련 언론사거든요. 이거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이것이 대표적인 양양음 패턴이에요. 이럴 때 민주주식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이것도 뭐 캔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아니 하루에 56% 상승이 일어나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캔들 보니까 그렇죠. 실전 매매에서 50% 수익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여튼 거의 상한가 두 개짜리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양음 패턴 한번 공부하셨고 이제 지금부터
진 쪽으로 갑니다. 왜 이번 주가 이렇게 제가 좋고 좀 저와 함께 하시는 가족들이라든가 특히 목요일 제가 무방 공개 방송 했거든요. 지금부터 맥점 잡는 거 에어레인이 있습니다. 아우 에어레인이 또 오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뭐 탄소 포집주 그다음에 또 저게 LNG 뭐 알래스카 LNG 관련주 회자가 됩니다. 에어레인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또 방수 타더라고요. 황금 맥점 전략에 잡은 게 첫 번째가 바로 이런 패턴입니다. 이 V에 한번 나왔어요. 굉장히 빈번하게 잡힌다고 그랬죠. 이게 뭘까요? 양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또 한번 양양음이 나와요. 제가 공개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 목요일 날 아마 하이닉스 같은 들어가신 분들은 음성 맞고 좀 기분이 꿀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날 저는 왜 그러냐? 다른 것들은 다 갭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먹을 게 없잖아요. 이게 딱 17,000원대 마이너스에서 출발했어요. 자, 이거 매수하시죠.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게 찐 상한가 아니겠습니까? 이때 동안 57% 올랐어요. 우리 혜연님 괜찮죠? 이게 바로 저점 매수해서 찐 상한가 내 계좌로 직결되는 거예요. 상한가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먹어들어도 제대로 먹는 황금 맥점 전략이 바로 그거다. 두 번째, 한특이 있습니다. 한특도 제가 S&T 에너지하고 동종 업종이고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굉장히 프리퀀트하게 잡힙니다. 이때도 보세요. 양양. 음세는 되게 싫어하시죠. 근데 이날 매수가 들어가면 바로 이때 삼상한가 뽑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또 양음양 또 나오죠? 또 여기서 양양음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요일날 공개 방송에서 저는 공박, 이 종목 저 종목 하지 않아요. 딱딱 선택과 집중. 원래 명포수는 산탄총을 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겉모양 수익을 여러분 착각하셨는데 저는요, 딱딱 하루 두 종목씩 이것도 시점 매매해서요. 이것도 마이너스 주고 멋지게 상한가 같습니다. 이것도 이게 바로 제대로 먹는 상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매매를 하시면 좀 계좌도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우리 혜연이님 이건 뭐 빼놓으면 안 되죠? 아, 꼭 해야죠. 이건 해야죠. 에르코스가 있답니다. 밤양갱 패턴에서 최고의 대장주. 아까 제가 무방도 말씀드렸지만 4월의 거대 물결입니다. 2,800개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이 시세 대장주 맞죠? 인정하시죠? 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 첫 번째 공략한 게 음봉 5개짜리 저는 시점 매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들 안 볼 때. 두 번째, 역전에 맞춰 토지, 황금 맥점 전략 넘버1. 결정적인 게 이때도 제가 지지난주 무방했을 때예요, 목요일 날. 이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아침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뭐죠? 우리 혜연님께서. 밤양갱. 이 슈팅이 나와요. 이 거리를, 여러분들, 이것은 기술적 분석, 그 내용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따 이거 시간상 제가 무방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자꾸 매매하시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좋을까요? 2,800개 종목 중에서 작년에 전진건설 로봇이 373% 올랐고 남들 안 볼 때 이건 진짜 초단기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래 중지 6거래일 동안 이 정도 어마무시한 수익이 상승이 일어났다. 사실 이때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 저점에서 황금집 넘버1 나쁘지 않죠. 하여튼 에르코스 함께 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럼 이 뒤에 종목이 또 있습니다. 뒤에 종목 이것을 제가 오늘 무방 단단히 준비했어요. 저는요 그냥 뭐 실효성 테마 그냥 뭐 겐또로 하면서 뭐 이렇게 상한가 가면 그거 외치되지 않습니다. 뭐냐 철저히 공부해서 또 이에 버금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함께 하시는 무방에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밤양갱 에르코스의 뒤를 이을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그 내용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의 이런 강의를 같이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뜨끔한다라는 말씀 굉장히 자주 하세요. 선수도 아닌데 선수 매매한다라는 말에 오늘은 다 같이 좀 뜨끔을 했는데 그럼 선수와 가까운 매매 전략도 배워봐야겠죠? 이번에는 대박주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남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을 꽃길이 열린다. 좀 오래된 주식 경험 비슷한 건데 대중이 가는 곳에 별로 먹을 거 없다.
소문난 자체 별로 먹을 거 없다. 소문이 언제 날까요? 몰랐을 때. 급등했을 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저 방송 출연하지만 그 뉴스랑 자꾸 머리투 예측하시면서 그 참고하셨는데 따라가지는 말하는 거예요. 길목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정보를 습득해서. 그러면은 역시 남들이 안 볼 때 저점 잡는 게 그 답이 있다.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어제 또 행복한 게 하나 있답니다. 뭘까요? 옹코크로스예요. 옹코크로스. 제가 제작진한테 굉장히 칭찬받는 게 옹코크로스 전쟁 것을 뭐 그런 어떤 그 머니투데이 채널보다는 좀 많이 좀 도움을 드렸다 그런 얘기했는데 또 배우셨죠? 넘버원. 많이 내렸고 반토막 났고 주가는 그래 안 나오지만 역전에 맞춰 도지. 배우셨죠? 오 거래했던 61% 올랐어요. 두 번째는 어디냐? 양양한 패턴. EPS 몇점 했죠? 계속 오르죠? 양음양 또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이것도 위스턴 뮤클 3번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상승이 일어난 종목들은 황금 맥점 전략에서 자주 포착이 된다. 어제도 보실래요? 이게 바로 포착되는 자리예요. 많이 내렸죠. 어제도 상한가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뭐 시간이 좀 이제 많지 않으니까 하나 더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아까 전진건설물을 공부했죠. 예, 그러면 모티브 링크를 한번 볼게요. 모티브 링크를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많이 반토막 나고 이런 캔들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30분 차트를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은 뉴스 안 나오고 그러지만 30분 차트를 보게 되면 횡보하면서 이미 그러니까 조주의 단계를 거치면서 점핑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걸 외면할 뿐이죠. 우리가 아니죠. 황금 배점을 잡아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단식 상승 파동이라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공부하십시다. 다시 한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에로코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정말 공부 많이 하셔서 이건 제가 또 한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천주 가족이 있는데 천주 다 가지고 계신 분들 흔치 않아요. 맞죠, 혜연 대표님? 다만 이렇게 맥점을 잡으면 올라갈 때마다 계단식으로 또 이렇게 우리는 저항 세력이 돼요. 매도하거든요. 그러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또 제가 오늘 뭐 준비했으니까 예, 계속 강조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뭐 좀 계좌 아프신 분들 참고하셨으면 해요. 이제 에이스 네. 들어가죠? 네, 알겠습니다. 이 계좌 아프신 분들 내용 해보자라는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포트폴리오 재정비 함께 하시면서 또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거니까요. 내용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 시메스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AI 로봇 솔루션 관련한 종목인데 AS 전략은 어떤 내용이 필요할까요? 시메스 같은 경우도 참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패밀리분들께 좋은 수익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지금 또 보시게 되면은 이 시간 통해서도 많이 드렸고 이게 2평에서 이게 잘 안 나오네. 이 2평 역전에 맞춰 도지했어요. 2평에서 밑집에서 단순히 계란식 올라갔죠. 이게 232%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저점 잡아서 올라갔고 지금은 어떠냐? 다시 한번 매수권에 와 있다. 유일 로보틱스가 SKR로 이제 SK 품에 들어가죠. 시메스도 SK텔레콤에서 6.7%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AI 로보틱스 기업이다. 다시 한번 관심을 둘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관심권을 두고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다음은 ABL 바이오가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뭐 지난 한 주 동안 움직임이 너무 매섭더라고요. 네. 추가적인 전략 어떤 내용 필요할까요? 가파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이것은 이제 제가 그때 6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58,800원 약간 미달됐어요. 그러나 뭐 4주 영국 그 제약회사의 라이센스 아웃이 되고 이격주는 좀 일할 수 있어요. 뭐 당연히 좀 일정 부분 수익 실현했을 거고 나머지는 6만 원까지 보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예시 드릴게요. 네, 지금 79%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물량은 그래도 홀딩하는 전략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온코닉 테라퓨틱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위원님 하면 또 절로 생각나는 종목인데 어떤 네. 전략 필요할까요? 온코 형제죠. 큰 수익을 드렸고 이것도 이제 어제도 또 VI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내용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전고점 돌파를 관찰하시면서
3만 원까지 보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전고점 돌파 흐름까지도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AS 전략까지 챙겨봤고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대해서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예, 한택을 들고 왔습니다. 한택. 예, 좀 오르긴 했지만 내용이 나쁘지 않아서 예, 그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 기업 내용은 제가 이따 잠시 무방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또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내용을 정말 알차게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 다뤄주실까요? 네, 우리 제 앵커님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는 별로. 잘 모르지만. 네, 네. 저는 저기 충청도라서 하나 응원하는 부처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는데 어제 시원하게 홈런 치면서 이겼어요. 예, 홈런 치면서. 주식시장도 그런 종목 없을까요? 바로 뭐가 있을까요? 2,800 대장이죠. 에르쿠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일 상한가 나왔죠. 아까 다 보셨죠? 저점 나와서. 이거에 이을 또 뒤에 종목이 있어요. 오늘 제가 특별히 그동안 계좌에 좀 많이 힘드시거나 직장 다니신 분들 실효성 테마, 그런 정치인 테마 안 하고도 얼마든지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단단히 준비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에르코스 놓쳐서 배 아팠다 하시는 분들 그 뒤를 이을 종목 공개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공개 방송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후반부 2분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성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후반부 시장만을 기다리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시장에서 올랐다 하면 다 위원님 종목인 것 같더라고요. 뭐 제약바이오, 로봇, 웹툰 뭐 할 거 없이 다 오르고 있는데 종목도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흔들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변동성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오히려 변동성이 적게 움직이면서 오히려 상승기를 많이 타고 있는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공략할 종목이 굉장히 넘쳐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내용들을 조금 바꾸기로 했는데요. 섹터별로 우리가 가장 탑픽이 될 만한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공략하기 좋은 종목들 위주로.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익률을 얼마나 올렸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를 공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실까요? 이제 삼성중공업인데요. 이 조선주 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뽑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목이 탑픽이라기보다는 뭐 HD, 현대중공업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이런 삼성중공업이 가장 이제 탑픽으로 뽑아왔지만 그 중에서 보면은 이런 구간들이 반등 구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삼성중공업의 수주를 목표 달성을 하면서 수주가 올해 많이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원유 운반선도 최근에 수주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과 함께 대표적인 종목이다. 뭐 이 회사는 뭐 LNG선이라든지 원유 운반선 그리고 그런 컨테이너 화물선 이런 쪽을 생산을 하고 있죠.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이 주봉 상태 움직임을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이 벌써 이제 2주째 양봉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공략하기에 가장 적절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삼성중공업이 이런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가 대략 한 뭐 2주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히려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네, 조선 기자재 쪽입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가 타국에서 배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가장 근접한 나라가 아무래도 우리나라겠죠. 그래서 조선 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선 기자재 현대그룹에서 이제 분할돼서 나온 현대힘스라는 회사가 이런 조선 기자재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선박 블럭이라든지 배관 이런 쪽에 조선 기자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출을 보면 최근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조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고점에서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지금과는 보면은 거의 2달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어제 상한가를 나타내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조선주의 흐름이 좋게 형성되다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조선주와 조선기자재가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금 이 신호탄, 지금 이제 현대힘스가 여기서 상한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신호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보유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고점 부근까지는 일단 보유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음 주에도 크게 상승만 안 한다면은 당연히 바닥권에서 첫 상한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좀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조선 업종인데 미국의 지금 군함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리가 안 돼서 거의 다 정박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조선 기술이 굉장히 급격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거의 음봉이 뭐 한 8개 나오면서 조정을 많이 받았고 바로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거래가 서서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매물대로 형성돼 있고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사실은 저 구간보다 더 이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업종 중에 관세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가능성이 큰 업종이 바로 이제 조선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네, 바이오에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께 매주 설명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바이오 관련주 중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 HLB라든지 알테오젠 그리고 ABL 바이오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알테오젠이 현재 이 고점까지 올라오는 동안 이제 500%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는데 중요한 거는 알테오젠이 지금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최고점 단기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흐름 자체가 60일선에서 크게 이탈됨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60일선이 꺾이고 그리고 주가도 밀리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매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은 60일선이 우상향을 그대로 하고 있고 자, 우상향을 그대로 하고 있죠? 예, 요게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가는 요 근처에서 수렴하면서 다시 한번 이격을 넓히기 위한 그런 구간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키트루다 SC가 드디어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됩니다. 키트루다 SC가 절반 정도 아마 키트루다에서 키트루다 SC로 전환이 됐을 때 매출이 대략 한 21조 원? 네, 엄청난 매출이죠. 거기에 로열티를 예를 들어서 뭐 10% 정도 받는다 예상을 해서 대략적으로 2조 원대의 기술 이전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료로 2조 원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지출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크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오히려 영업이익이 더 커질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일 기준으로 해서 시총이 75조 원이고요. 알테오젠이 19조 원.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69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 이런 움직임이 없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2주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이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알테오젠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테르가제 같은 경우에도 국내 이제 대학병원에서 벌써 오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매출도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뉴스를 보면 비만 치료제 쪽도 블록 단백질 기술을 이용해서 블록 단백질이라는 거는 단백질을 이제 블록처럼 끼워 맞춰서 그걸 서서히 분해시켜주는 그러니까 이 비만 치료제 현재 주사제가 일주일에 한 번 투여를 하고 있는데 4주에 한 번 투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접목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알테오젠은 다시 한번 이제 기술 수출료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요 구간이 이거 매도 나온 거 아닌가라는 추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이거는 매도봉이 아니다. 매도봉이 나온다고 하면은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거래량이 이 정도 터진다거나 뭐 그랬을 때는 대량 매도가 나왔을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전 고점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싼 고점도 아니죠. 그래서 이 구간이 절호의 매수 찬스다. 지금 보시면은 2주째 양봉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대개 양봉이 2번 나오게 되면은 세 번째 나오는 양봉은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시초가부터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피부 미용 쪽에 의료기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파마 리서치는 이제 보톡스를 하는 회사죠. 보톡스가 계속해서 해마다 성장을 하고 있고 이 파마 리서치에서 하고 있는 리쥬란 이게 아마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건데 리쥬란이 매출효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블록버스트죠. 그래서 이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보톡스 쪽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정말 우상향 그야말로 시장의 영향을 안 받고 계속해서 꾸준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지금 현재 이제 36만 9천 원을 찍었는데 우리가 이제 애매한 가격대라고 할 수 있죠. 저런 가격대에서 예를 들어서 뭐 40만 원만 찍고 내려가거나 이러지 않고요. 거의 50만 원 직전까지는 일단 목표가로 잡을 수가 있겠다. 다만 탄력받는 그런 속도를 보면 일반적인 종목보다는 탄력이 아주 강해서 빠른 속도로 상승이 나오진 않지만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의약품 판매 대행도 하고 있고 에스테틱 영역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매출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주가도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종목의 특징은 조정받는 구간이 짧다는 거죠. 네, 조정받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계속해서 모아 나가거나 또는 분할로 매수하면 아마 충분히 수익을 쉽게 거둘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온코크로스입니다. 뭐 요즘에 AI 신약 개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AI가 이런 의료 쪽에 의약품 개발이라든지 또는 의료 데이터를 확장을 시켜서 어떤 진단 기술에 이용하는 그런 기술 AI가 많이 선호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온코크로스가 그쪽 회사죠. 이 온코라는 회사 이름 좀 보시면은 뭐 온코크로스, 뭐 여러 가지 온코라는 말이 붙는데 이 온코라는 게 이제 암을 말하는 거죠. 암. 네. 그래서 항암제에 관련된 그런 약품들을 AI로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바로 어제 급등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구간이 바로 이제 시장이 그렇게 그닥 좋지 않았던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강한 상승세로 상한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상한가가 바로 이제 이전 고점 부근, 이제 16,000원 부근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목표 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식이약품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재료성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을 보면은 어제 상한가를 이뤄냈지만 이런 박스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는 박스권까지 다시 한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이 대략 한 14,000원 정도 되는데 어제 종가가 11,000원 부근에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도 다음 주에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자, 탑픽 5번째 이제 의료 AI 쪽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탑픽 6번째에서 정책주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조기 대선, 제가 2달 전, 3달 전에도 계속 조기 대선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현실화돼서 다시 이제 우리가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런 정책주 중에서 DSC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이런 창업 회사들은 벤처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창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줌으로써 그런 고용 창출이 이어지고 고용 창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창업 투자 회사에 지원을 해줘서 벤처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국가 정책도 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여야 할 거 없이 대선 주자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창출주 뭐 우리가 여러 투자 회사들이 있죠. 뒤에 인베스트먼트로 끝나는 회사들은 다 창투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조정 구간이 있었고 다시 한번 내려와서 조정 구간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수대합 패턴을 중간에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세수대합 패턴을 만들게 되면은 급등의 양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제 신고점을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거래일 연속해서 거래가 줄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바로 공략을 해도 충분히 매수가 돼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지 않은 종목이다. 우리가 대선일이 이미 결정이 났죠. 6월 초인데 지금이 4월 이제 중순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선 관련주들은 시간을 가지고서 대응했을 때 우리가 한 달 반 이내에서 2달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SC 인베스트먼트의 주봉 상태를 보면 지난주에 대량 거래가 실리긴 했지만 요 조정폭을 잘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대량 거래 올라가면서 대량 매도가 나오느냐 이걸 체크해야 되는데 이런 박스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결국은 이 종목은 평균 가격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폭으로는 매도가 나올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 9,000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목표가로 보시고 아마 지금 뭐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걸 찍어놨다가 이 종목이 9,000원 간다고 했는데 진짜 이재상의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 종목은 워낙 지금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해서 실제 그 정도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비만 치료제 쪽이죠. 어제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 섹터의 그런 종목들이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페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특히나 페트론은 어제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뭐 최근 한 2주 동안에 보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우리가 포착된 이후에 지금 벌써 220%라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이 종목을 과거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제2의 알테오젠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자, 그런데 제2의 알테오젠이 왜 지금 올라갈까? 그리고 얼마나 올라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 조정 구간을 보시면요. 과거의 조정 구간을 보면은 대략 한 11월 달부터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거의 한 5달을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5달 조정 받았는데 5일만 올라가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5달이 조정 기간이 5달이라는 기간 조정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상승하는 폭도 중요하지만 상승하는 그런 기간도 대략 한 달 이상은 연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는 거고 이런 기술적인 구간 지금 2주 정도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은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매수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한가를 보낸다는 거는 그 다음날 굉장히 경계감을 갖게 돼 있습니다. 상한가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하냐 이걸 보시면 되는데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상한가가 나오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아주 많이 늘지는 않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뭐 50만 주 이상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정말 애매한 구간이죠. 16만 4천 원에 종가가 끝났는데 저 정도라면 대략 19만 원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주봉상 2주째 올라왔고 어제 상한가를 갔지만 주봉상 거래량이 굉장히 크지 않다. 네, 과거로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이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는데 저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한가가 나오면서 지난주에 급등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아직까지 열려 있다. 네, 거래량만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오전에 50만 주 이상 뭐 이렇게 거래된다면은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겠지만 그 정도 거래량이 안 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로봇 종목 중에 하이젠 RLM이라는 종목인데 워낙 많이 올라왔고 최근에 이제 조정권에서 다시 한번 시장이 살아난다면 로봇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데 우리가 2월 달 고점 찍은 이후에 거의 한 2달 동안 조정을 받았고 지금 다시 한번 양봉을 띄우는데 중요한 거는 60일선이 이탈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쳤고 여기서 다시 한번 60일이 돌파된다고 하면은 원리는 당연히 이전 고점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주봉상 보셔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그런 상황에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바로 이전 고점 이렇게 단계적으로 4만 원, 5만 원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YLM입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그리고 어제 일제히 콘텐츠 관련주들이 상한가가 무더기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YLM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YLM은 웹툰 관련주고요. 근데 네이버 웹툰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 YLM이 네이버 웹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핵심 관계사로서 네이버 웹툰이 부각이 될 때마다 움직일 수 있겠고 그리고 작년에도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할 때 당시에 급등을 한번 줬는데 지금 관해서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거의 더딘 움직임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거의 한 달 넘게 조정을 받다가 드디어 어제 이런 강한 양봉 상한가를 나타냈죠. 그러니까 상한가를 나타냈다는 거는 이전 고점에 대한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은 여기를 돌파할 예상이 가능성이 높다. 지금 바닥권이 5천 원이기 때문에 저는 길게 본다고 하면은 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 확연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급락 이후에 거래량을 완전히 죽인 상태에서 여기서 바로 대량 거래가 터졌고요. 지금 6주째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박스권으로 봤을 때 이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는 이런 박스가 형성돼서 단계별로 레벨업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네, 오늘 또 공개 방송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그런 상한가들을 우리가 미리 잡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 트럼프 관련주가 됐건 아니면은 정책 테마주가 됐건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점에서 이렇게 상한가까지도 들어볼 수 있는 종목들 공개 방송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공개 방송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전략을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선은 디테일한 전략들 잡기에 앞서서 지수의 변동폭이 원체 좀 크게 지난 한 주 동안 나타났었다 보니 시황 전략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꼭 체크를 해봐야 될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위원님? 네, 일단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앞으로의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의 강한 상승세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끝났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거의 40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이런 그런 관세 정책에 따라서 굉장한 인플레이션이 작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어떤 시장의 리스크들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소매 판매,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산업 생산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요. 대만의 TSMC가 실적 발표를 하는 날이 바로 이제 목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유로존에서도 기준금리 결정을 다음 주 목요일 날 하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미국 시장의 변동폭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었고 그리고 일단 9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맞이했다. 90일이라는 관세 유예가 된 거지 관세가 취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가 목적하에 두고 있는 전반적인 관세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정책을 쓸 것이다라고 가정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굉장한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국가 차원에서 어떤 결정에 의해서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생기겠지만 기본적으로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없는 입장이고 특히 이제 중국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국은 직접 이제 바로 관세 영향권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전략적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고관세 협상으로 해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밑에 있는 국가들은 거기에 관세와 유사한 쪽에 협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관세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트럼프도 양보 안 할 것이고 시진핑도 양보를 안 한다는 가정하에 본다면은 결국은 이 관세 전쟁 자체가 결국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도 커질 것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새벽에 끝난 그런 선물에서 보면은 금 선물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폭등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서도 달러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또 뭐 비트코인도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금값의 상승세를 보면 결국은 시장의 불안 요소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또는 약간의 한 달 정도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에 이슈가 있는 대선에 관련된 정책주라든지 대선과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시황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 체크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는 AS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형 포장이 있습니다. 역시나 테마주 쪽으로 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난주죠. 2주 전 후반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이번 주 중반까지도 시세를 이어가다가 지금 숨구르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저희가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는 구간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드리고 나서 월요일 날 매수가 들어가고 화요일 날 바로 상한가를 도달했습니다. 엄청난 강한 상승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한가를 잡는 그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아마 매수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이런 정치인맥 관련주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대선 초입 구간이다. 우리가 6월 초까지 끌고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직까지 5월도 남아있고 4월도 이제 중반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목표가를 높여서 볼 수 있겠다. 지금 1차 상승 이후에 얼마나 횡보하고 얼마나 조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어떤 매수세가 들어올 때 다른 어떤 정치적인 테마의 매수세가 들어올 때 같이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떤 그런 후보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그리고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발표에 의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지금은 충분히 3,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 전략으로 보시고요. 지금 4일째 거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매수로
종목으로 대응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테마주 쪽에 또 한 번의 훈풍이 분다면 또 한 번의 추가 상승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홀딩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Y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웹툰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었죠. 국가 전략 사업으로 두고 이제 감세 혜택 정책을 좀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었는데 상한가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강한 재료가 바로 이제 국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돈을 투여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자금들이 투여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제 이런 웹툰이라든지 이런 정책 콘텐츠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어제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Y랩이 바로 가장 빠르게 상한가에 안착이 됐는데 2월 달 들인 이후에 계속해서 3월 내내 조정을 받아서 아마 이 구간이 시장의 어떤 그런 조정권 거기에 맞물려서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 종목이 2월 달에 강한 물량이 들어왔고 이 물량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견했던 것처럼 바로 상한가에 들어왔고요. 과거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6월 달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거의 한 10개월 가까운 그런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하락을 했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런 2월 달에 대량 거래들이 형성된 이런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 이탈됐던 정고점 지점 15,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10,000원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Y랩 같은 경우에는 10,000원까지 상방을 좀 열어두고 기대감을 갖고 주가 움직임을 또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AS 전략을 챙겨봤고요. 다음으로는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노려볼 수 있을지 들어보기에 앞서서 자, 계룡건설이 지금 상승률이 단기간에 57%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자, 지금 흐름들 보시면 금요일장을 제외하고선 꾸준히 연속적인 시세를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57%더 욕심을 내볼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이런 정책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는 그런 쪽이 이슈화가 되고 또 자금들이 모여간다는 거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Y랩도 결국 국가 정책 때문에 어제 상한가에 갔고 계룡건설도 국가 정책은 아니지만 대선 주자들이 내세우는 그런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건설은 아무래도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건설 업체다 보니까 이런 세종시 이전과 관련된 내용에서 부각이 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전부 다 긍정적인 내용들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틀간 거래가 줄고 있는데 5일선에 위치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셔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를 노려볼 수 있겠다. 신규로 접근하는 전략 역시나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자, 이제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또 눈여겨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위원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넥스티를 가져 나왔는데요. 일단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책이 아니라 미국 정책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트럼프 위주로 해서 국가가 돌아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내세운 게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죠. 지금 이제 알래스카를 개발을 해서 거기 알래스카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LNG 개발에 투자를 받겠다. 근데 하필이면 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라고 딱 꼬집어서 나왔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에서 가장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넥스틸입니다.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이제 현지에서 진행됐을 때 미국 현지의 공장이 가동률이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현재까지 봤을 때 휴스턴에서 연간 12만 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미 이 프로젝트가 나오기 전부터 생산 확대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리고 올해 122만 톤에서 145만 톤으로 확대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생산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입에서 바로 이제 LNG 프로젝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주가 바로 이제 넥스틸이 가장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3월 달에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최근의 그 모습을 보면 이틀 전에 상한가가 간 이후에 뭐 어제와 그제 계속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어 있죠. 근데 거래가 줄었을 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포인트인데 거래가 줄면서도 가격 조정을 안 받고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신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한다는 거는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굉장히 널려 있다. 그리고 이틀째 저런 숏바디 양봉이 나오게 되면 아까 전에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때 세 번째 양봉은 장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장대 양봉을 아마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손절가는 14,000원 드리고요. 목표가는 21,9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장대 양봉을 기대하면서 넥스틸에 대한 분석을 도와주셨으니까요. 분석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가격 전략 역시나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상 위원님, 지난 한 주 이렇게 보면은 뭐 와이랩 상한가 갈주뿐만 아니라 정책주, 인물주, 뭐 테마주들 강하게 움직이면서 위원님의 종목들이 나날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공개 방송 또한 기대가 되는데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상한가가 많이 나와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대선과 관련해서 그 전부터 우리가 헌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예측에 대한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굉장한 상한가들을 많이 안겨드렸는데요. 아마 지난주에도 상한가가 워낙 많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상한가가 폭발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뭐 자동차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부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들의 행방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제가 이제 돈의 흐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한정된 이런 주식시장에서 결국은 돈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고 크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결국은 돈이 움직이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쪽에 집중해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불규칙하고 변동성이 클수록 상한가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상한가가 나온 상태에서 고점에 사서 결국은 물려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이제 급등주는 무서워서 못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급등주를 급등한 상태에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을 게 없는 거고 급등하기 전에 사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넥스테이 같은 경우에도 급등한 다음에 이틀 동안 현재 거래가 줄면서 숏바디 양봉으로 움직일 때 이럴 때가 바로 이제 매수 포인트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도 그런 유사한 종목들 드린 게 바로 뭐 대형 포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로 들이자마자 상한가에 갔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공개 방송에서 과거랑 똑같이 뭐 치킨 이벤트도 계속 하고 있지만 치킨 외에 치킨을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2주 동안 위원님의 종목들 상한가 뭐 줄줄이 달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렇게 잘 올라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공개 방송에서 내용 공개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공개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